Hi guys! 고나고입니다. 요즘 10년 앱등이의 갤럭시 적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갤럭시 폴드2를 열심히 쓰면서 이제 지난 영상 2개를 통해서 갤럭시 폴드2로 바꿨더니 이거는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하다 싶은 점과 또 반대로 아이폰이 좀 그립다 하는 점들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태블릿 편입니다. 과연 아이폰과 함께 아이패드도 제가 거의 출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써오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써본 갤럭시 탭 S7 어떻게 느꼈는지 오늘 소개할게요. 4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와 16대10의 화면 비율인 갤럭시 탭. 아이패드 프로가 확실히 정방향에 가까워요. 태블릿은 스마트폰하고는 다르게 가로 모드로 딱 이렇게 거치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또 커버나 키보드 케이스를 함께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게임을 할 때나 우리가 아니면 그냥 손에 쥐고 영상을 볼 때조차도 가로 모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컨텐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4대3보다는 16대9 비율이 보기 편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영상이 16대9로 제작되어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는 화면에서 낭비되는 레터파스 영역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. 게임을 할 때도 아이패드에서 4대3이라고 해서 이게 아래 위로 더 넓은 영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위아래를 게임하면서 딱 자르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태블릿 특성상 또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가로 모드로 하고 두 개의 앱을 띄워보면 갤럭시 탭이 가로로 더 길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또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때 확실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건 저만 이상한 거예요. 갤럭시 탭에서 멀티태스킹 제스처를 좀 해보면 특히 이렇게 각 앱의 화면비를 조절할 때 끌어다가 탁 놓으면 그 순간 그냥 바로 비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박자? 반의 반박자 늦다고 해야 되나? 좀 늦게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다. 이게 갤럭시 탭의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도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. 이거를 잡고 원하는 곳에 놓기만 하면 자유롭게 각 앱의 화면비를 정할 수 있어서 되게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아이패드에서의 그 어떤 즉각적인 반응, 앱을 끌어다 놓고 드롭시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각 앱의 화면비 조절할 때 이런 빠른 제스처 반응이 여전히 마음에 들어요. 태블릿 하면 또 이제 끄적끄적거리는 애플 펜슬과 S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. 일단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는 애플 펜슬의 펜 팁을 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플라스틱 펜 팁이 글래스 화면에 올려지는 순간 굉장히 부드럽고 막 막힘없이 나아가는 느낌이랄까? 필기할 때보다는 드로잉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애플 펜슬 펜 팁의 움직임이 엄청 자유로운 반면 S펜의 경우는 그냥 좀 말랑말랑해요. 그리고 꾹꾹 눌러 쓰는 느낌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달이 되고요. 그래서 힘을 좀 주면서 눌러 쓰듯 필기를 하면 이동할 때 저항감이 크게 느껴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필기할 땐 S펜이 조금 더 컨트롤되는 느낌이라 애플 펜슬에서 느껴보지 못한 어떤 신선함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제 필기 스타일이 워낙 컨트롤이 없어서 뭔가 막 잡아주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.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드로잉할 때 어떤 느낌인지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필기하는 기준으로 실제 필기감과 또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펜 팁의 편안함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S펜이 상당히 편안했어요. 가격부터 나란히 놓고 보면 새삼스럽게 정말 더럽게 비싸네요. 북커버 케이스 정가가 198,000원이고 매직 키보드가 449,000원, 12.9인치 기준으로. 먼저 하나씩 서로 아예 없는 게 있어요. 첫 번째가 키보드 백라이트, 매직 키보드에는 있고 북커버 케이스 키보드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보다는 이전 키보드 액세서리인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비교할 만한 것 같아요. 매직 키보드는 워낙 고가고 가격이 거의 2배쯤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만큼 스펙도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제가 현재 쓰는 이 액세서리 구성인 만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. 갤럭시 탭에는 S펜을 후면 부착하게 해서 이렇게 케이스에도 슬롯을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. 이게 막 엄청 기발하고 엄청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왜냐하면 아이패드에는 없으니까. 그리고 또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. 케이스라고 하면은 물론 기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일 뿐이지만 스마트폰하고는 다르게 태블릿에서만큼은 이 액세서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열고 닫고 하는 과정과 또 스탠드하는 방식이 어떤지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게 작용돼요. 먼저 북커버 케이스의 경우는 저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전면 커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씩 밀리는 것도 그렇고요. 무엇보다 이 커버가 본체와 사이즈가 똑같아요. 일단 제 눈엔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똑같으면 안 되지 않나요? 스마트폰도 그렇고 본체보다는 이 케이스 커버가 살짝 더 커야 그게 보호가 되는 거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열고 닫을 때도 편하고
그냥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손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버를 싹 열어서 오픈하는 방식이 먹히지 않고 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거를 약간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 넣고 이렇게 열어야 된다는 점? 그리고 가격이 깡패잖아요. 나오기 전부터 세상 욕을 다 먹었던 이 매직 키보드의 경우는 스탠드 각도며 무게며 그냥 처음에는 이 정도 가격에 이거밖에 못 만들었나 싶긴 했는데 하지만 적어도 열고 닫을 때 그 첫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되게 부드러웠기 때문에. 결론은 케이스로서의 역할은 물론 둘 다 잘해주지만 스탠드 방식이나 또 전면 디스플레이 커버 디자인 같은 경우 북 커버 케이스 이 갤럭시 탭이 좀 아쉬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키보드 타이핑감은 저는 둘 다 좋았어요. 물론 둘 사이에 차이가 약간 있긴 합니다. 갤럭시 탭이 타이핑할 때 조금 더 폭신폭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빠르고 경쾌한 타격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스타일에도 키 소음이 비교적 적더라고요. 이렇게 세세히 따지면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둘 다 타이핑감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전혀 불만은 없었습니다. 오히려 저는 매직 키보드에는 없는 펑션 키들이 이 북커버 케이스엔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두 태블릿을 제가 처음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펑션키 탑재 유무의 차이가 엄청 클 거거든요. 그래서 물론 갤럭시 탭 쪽으로 더 기울었을 것 같아요. 트랙패드? 이건 좀 애매합니다. 왜냐면 둘 다 별로거든요. 굳이 하나만 선택하자면 저는 아이패드 프로, 이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가 좋아요. 사실 이게 처음 출시되고 제가 그때 리뷰했을 때 매직 키보드의 키보드는 물론 매직인데 트랙패드는 되게 좀 실망스럽다라고 했었어요. 그런데 적어도 이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는 이 조그만 사이즈의 트랙패드를 구석구석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갤럭시 탭의 경우는 이 트랙패드 상단 사용할 수 없어요. 안 눌려요. 이거 왜 이런 거지? 안 그래도 이 작은 사이즈에 3분의 1 정도를 비워두면 이거는 공간 낭비 아닌가요? 워낙 큼직하고 시원한 트랙패드에서 작업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저는 트랙패드 넓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적어도 이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 이 트랙패드에 한 표. 그리고 덱스. 제가 이거 리뷰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갤럭시 탭에서 처음 써봤는데 야 이거 외부 모니터 연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키보드 단축키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쓰면서 제가 이러다가 정말 아이패드 프로 컴퓨터 막 대신 하겠는데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덱스를 써보지 않아서 아직 안 써봐서 그랬나 봐요. 이거는 이미 뭐 그냥 컴퓨터예요. 마우스, 키보드 지원 완벽하고 거의 모든 환경이 데스크탑이랑 똑같아서 앱만 지원된다면 정말 거부감 없이 사용 가능해요. 애플뮤직 앱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한쪽에다가 음악 틀어두기도 하고 또 한쪽 창에 유튜브 딱 열어두고 또 메모장 열어서 기획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정말 작은 랩탑이구나 싶은 정도? 이건 정말 삼성이 덱스를 오랜 시간 밀고 온 이유가 있다 싶어요. 이제 곧 갤럭시 신제품 발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뭔가가 발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정상 갤럭시 폴드2와 제가 또 이제 갤럭시 탭 S7을 써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이폰하고 차이가 있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살짝 감이 잡힌다고 할까? 써보면서 아쉬운 점이 스마트폰을 한 번에 여러 대를 쓰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아이폰이 좋다, 아니다 갤럭시가 더 좋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가 둘 다 써보니까 그냥 얘네 둘은 서로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의 문제는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다양하게 공유해주세요.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Bye guys!